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증시입니다. 오늘 수요 라이브인데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한국 증시 나홀로 지배, 미 증시는 완벽한 상승. 우리가 하루 전날 어제 증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를 매수했고 이제 반도체 올라가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한국은 사상 초유의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아주 안타깝고 분통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과연 한국 증시가 지금 나홀로 지배로 적어놨는데 제가 매일 보면 미 증시는 완벽한 상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완벽한 상승이란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지수를 볼 수도 있겠죠. 지수도 여전히 완벽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흘렀습니다. 그쵸? 11월 6일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 증시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초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M7 관련주들, 초반에는 테슬라가 이제 워낙 앨런 머스크 효과를 보면 달린 상황이었고, 기존에 뭐 애플이라든지 뭐 기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되게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다시 주요 M7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시장의 중심에 가 있죠. 그걸 좀 보게 되면요, 만약 요새 워낙 이제 바빠서 안 보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는 어느새 애플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주가는 242달러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순으로만 놓고 보시면 애플은 지금 대략 3조 6,600달러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위 종목이 바로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엔비디아가 밀려 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주가가 지금 141달러 정도가 되긴 되는데 이게 최근 거의 한 150달러 언제까지 갔다가 조금 빠졌었죠. 150에서 10%가 135니까 135달러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달러. 그리고 3위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우 종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원래 들어가 있었죠. 지금 이제 3조 2천억 달러.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다시 조용하게 뭐 약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440달러 정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기업 같은 경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이제 2조 달러 간 지가 좀 됐었는데 약간은 주춤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되고 나서 전부 다 보게 되면 한 달 정도 기간에 이렇게 뭐 213달러에서 조금 뭐 10% 내로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신고가. 그래서 시가총액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메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죠. 옛날 이제 저커버그인데 실제 이 기업도 같은 경우도 다시 신고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미국 증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새 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뭐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마지막 퍼즐, 여기 보면 유일한 마지막 퍼즐 정상화로 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략 10달러 정도만 오르게 되면, 10달러라는 거는 지금 주가가 140달러니까 뭐 수익률로 놓고 보면 한 7%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서히 다시 미국은 M7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게 24년도 증시의 특징이었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만 놓고 보게 되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은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기술적 성장주 쪽으로 계속 매기세가 몰리는 거죠. 물론 최근에 약간 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4.4% 정도에서 꺾인 모습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기름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은 하향 안정화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 멈춰져 있던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다시 천천히 저는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 하면 그만큼 이제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는 순탄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행 이슈도 생기고 좀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실제 증시 주변 자금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잘 같이 보시죠. 고객 예탁금은 최근에 50조 정도에서 거의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좀 늘어날 때는 공모가 있을 때요. 근데 신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젠 틀릴 것도 없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58억 정도 나옵니다. 팔릴 때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틀렸었죠. 그럼 신용도 어느 정도 지금 16조. 지금 제가 한 3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림이 조금 작은데요. 신용잔고 16조는 거의 23년도 11월, 22년도 10월, 거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22년, 23년,
24년 동일하게 10월 말에서 11월 초순 정도에 대부분 바닥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여러분이 항상 11월 달에 한국 증시가 좀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신용 잔고도 이제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수금 잔고도 특별히 변하는 게 없어요. 최근 1년 동안 놓고 보게 되면 거의 한 2달 정도 기간에도 미수금 잔고는 9천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국내 주식의 수익 잔고가 계속 두루드는 게 추세가 맞는 거고 계속 해외 쪽으로 주식의 수익 정권이 증가 추세하는 거는 자금 자체가 국내보다 해외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또 추세적으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 국내든 해외도 맞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국내 정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정시 주변 자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악성 물량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질 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정시가 지금 보면 지수를 보고 뭐 판단하기도 되게 애매하기도 하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원해진다면 물론 그거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이 한국 정시 기준으로는 최악보다는 오히려 좋은 자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은 단순하게 한국 정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다 팔아라. 뭐 탄핵 이슈도 있다. 그거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시장 어차피 여기 남아있는 투자가분들 여기를 계속 하시오는 투자분들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시장을 보는 관점을 놓고 보면 글로벌 정시는 아래보다 위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강세고 중국이 강세고 일본의 강세가 한국으로 낙속과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심지어 많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외국인들은 12월달 접어들어서는 지금 많은 그런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오늘 어제 5천억 팔았다, 오늘 4천억 팔았는데, 이거 정확히 보게 되면 어제 금융주 샀다가 오늘 금융주 판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월 3일 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종목은 KB금융, 신한주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삼성화재. 12월 4일 날 탄핵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판 것도 금융주입니다. 뭐 여기는 잘 안 잡히나요? 금융주가, 좀 아까 매수였죠. 오른쪽 보면 금융주 그대로 판 거죠. 삼성 원래 팔고 있었고. 그러면은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지금 수준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친구들 눈가에서 한국의 주식에 꼴보기 싫었다, 보기 싫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지금의 그들이 해온 대로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계속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도 강도도 세진 않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서서히 어떤 이슈가 불거지냐면 뭐 불거진다 말은 좀 그렇고 미국에서 천천히 오히려 물론 미국의 반도체가 우리 볼 때 심지어 마이크론 쪽으로 매기세가 몰려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이크론 주가도 대략 105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도 은근슬쩍 보시게 되면 올라갑니다. 물론 미국의 마이크론과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비교해보면 이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과 하이닉스는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메모리 회사고 규제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노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에 비하면 깜냥도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다시 짧게 봤을 때 105달러 정도로 올라오는 그림이 그리 가까워 멀지는 않습니다. 이제 101달러 정도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정말 답 없구나. 물론 큰 그림 관점에서는 답은 없는 건 맞아요. 그쵸? 세계에서 주식에 갖고 있는 여러 악재 중에서 가장 통제 불가능 악재가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라 보시면 오너 리스크만큼 주가가 힘든 건 없습니다. 지금 최근 올라온다고 한들 카카오 주주 20만원, 30만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뭐 의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 오너 리스크, 경영적 리스크가 되는 거고 한 나라의 정치 입장에서는 지휘자 또는 정부, 여각, 내각 리스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라든지 외환시장의 동향을 놓고 보면 우리와 달리 사실 주시장 관점에서는 저는 차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은 우리 정시에 대한 지나친 비관보다도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제3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지 않나.
그리고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산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략은 간단한 거죠. 역성이 한국의 비중은 적당한 수준으로 우리도 줄이고 해외 쪽 비중을 늘린다라든지 채권 투자에 대한 기회를 좀 높이는 방법. 또 하나가 원화 시장에서의 원화를 약간 롱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방법. 그쵸? 환율에 대한 롱 포지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미국 주식을 사는 것 자체도 원화 환율에 있어서는 롱 포지션을 잡는 거죠. 위쪽으로. 주가 빠져도 환율은 약할 거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그쪽에 대한 어떤 관심 자체를 계속 이어가갈 수가 없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정 부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로 대면될 이 구조에서는 충분히 시차는 존재하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정 부분 대형주 위주 일부 선별된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과 바람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